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 제1야당 대표의 부인 재판이라서 관심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김혜경 씨, 어제로 벌써 4번째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반대 신문도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은 정명하라!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정명하라! 여사님 힘내세요! 여사님! 반대 신문이 좀 길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해서 잘 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반대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말씀 해주신다 그래서 있는데 오늘 밝히실 딱 없으신가요? 법정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재판을 이제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별다른 입장이 지금까지 최근에는 없었는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그만큼 본인은 7급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와중에 김혜경 씨가 회덮밥소스에 간장이냐 초장까지 확인할 정도로 본인은 실제로 이렇게 마치 대령하듯이 보조했다, 이런 진술, 법정 증언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명현 씨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모든 일상과 이 공무가 사실상 이제 이 김혜경 씨를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걸 이제 법정에서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명현 씨 진술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 경기도지사 부인은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소스까지 다 일일이 주문하면 다 밑에 있는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다 저렇게 사주는 거구나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관광을 취재해보지만 글쎄요, 저런 것들까지 이렇게 일일이 시키고 한다는 거 참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참 경기도지사 부인은 할 만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뭐 세탁도 하고 뭐 음식도 사오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본인 김혜경 씨는 도대체 뭘 하신 거죠? 저는 그게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더군다나 이 두 명이나 지금 배모 씨와 이 지금 조명현 씨 두 사람이 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공직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어떤 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걸 이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명현 씨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이게 법정 증언 말고도 뭐 공익 제보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부부가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법인카드로 유용해서 음식을 대령할 때 이걸 이재명 대표 부부가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눅눅한 샌드위치는 먹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혹은 이렇게 음식의 어떤 특정 소스까지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김혜경 씨가 모를 리 있었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댄 것 같은데, 또 다른 화면도 한번 만나볼까요? 어제 법정에서 또 어떤 공방이 있었냐면 박성민 비서관님, 조명현 씨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는 차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도청의 승합 차량을 이용했고 김혜경 씨가 병원에 가거나 아들을 퇴원시킬 때 다른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아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은 한 대를 통상 김혜경 씨가 사용한 관용차를 이재명 대표 차, 이재명 당시 지사차를 인용했다. 통상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증언까지 재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예단해서 한쪽의 주장을 편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용차 이용 논란은 사실 처음 나온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이미 좀 되풀이돼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공방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관용차가 뭐 이용된 적이 있어도 그게 사실은 뭐 사적인, 그러니까 지금 조명현 씨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뭐 병원 가거나 아들을 퇴원시킬 때 이용됐다는 그런 정황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선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공방을 살펴보니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꼭 참석해야 됐던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고 이희호 여사의 조문 때문에 그 행사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가 그 행사에 대신해서 좀 참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제 관용차를 이용했다. 뭐 이런 공방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기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이런
이런 사안들은 관용차의 사적인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딪히는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판단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인카드 경기도의 도 비용으로 잠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니까 경기도 돈으로 음식만 사 먹은 게 아니라 이건 법인카드와 별개로 그만큼 사적으로 뭔가 도청의 도 일을 한 거 아니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아예 이재명 대표는 도청의 승합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아니다. 관용차 이재명 대표 차였는데 당시에도 저희 특정 사진까지 공개될 정도로 조명실이 여러 제보들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자면 어제 열린 김혜경 씨 네 번째 재판은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그 재판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에서 조명현 씨의 정치 성향을 거론했습니다. 재판 어떻게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거대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입니다.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칠준 변호사,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기자회견 열고 비례대표, 여당의 비례대표도 지원하지 않았냐. 이 사건과 정치적 성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의 법적 전략이라고 하면 이게 조명현 씨 주장은 이거 증거 탄핵하려고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기자회견을 조명현 씨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도움받아서 저런 그 기자회견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 지원하는 건 언제입니까? 최근에 지원한 거잖아요. 저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왜 저런 식의 녹취를 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명현 씨가 제출한 저 녹취록이 도청한 것이다. 그럼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은 불법이고 범죄니까. 하지만 조명현 씨가 녹음한 건요. 대화자 녹음이고요.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전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혜경 씨 측에서 입증해야 될 건 뭐냐면은 경기도 안에 이른바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밝혀야지 왜 저런 식으로 그 말을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녹취록의 내용이 다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빙빙빙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걸 증거 탄핵, 증인 탄핵 이런 건데 그런 법적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증인을 탄핵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녹음 파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조명현 씨는 이 사건과 정치적 성향은 전혀 상관없다 하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 본인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어떤 일을 벌어진 데는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 김혜경 씨 측 얘기는 처음으로 녹음한 게 입사 15일 만인데 이거 증거 수집한 목적,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녹음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했고 이거 갑질당하지 않기 위해 한 것이다. 그리고 워낙 김혜경 씨 측, 배모 씨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메모 성격으로 다 녹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입사 15일 만에 이제 녹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퇴사할 때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이것이 녹음이 계속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녹취록 중에서는 뭐 배 씨가 차에서 하차하자 이제 혼잣말로 너 지금 이거 증거 수집하는 거 모르지 뭐 이렇게 혼잣말 하는 게 또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녹취록을 만들게 된, 그러니까
녹음을 하게 된 의도라든지 어떤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로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인정이 되고 뭐 존중이 돼야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증인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과연 이 말들이 또는 이 녹음 자체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또 지적을 함으로써 재판부의 어떤 그 심증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 재판 자체가요.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인 것이고 그 식사비를 그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제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과연 배모 씨가 결제하는 과정을 알았거나 또는 뭐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증언들을 두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 녹음했냐 혹은 이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신청하지 않았냐 이런 거에 조목조목 반박을 한 조명현 씨 그러면서 반대신문 어제 꽤 길게 진행됐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